지금 현재 고등학교 교육과정 시안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격과 목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격과 목표의 그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속과 변화입니다. 지금 중학교 교과서에서 한국사 가운데서 전근대사 역사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역사는 중학교 역사를 이어서 근현대사를 가르치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근대사와 근현대사가 어떻게 지속되고 변화되는가, 이 구도는 저는 좋은 구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냐면은 바로 어떻게 지속되고 어떻게 변화되는가 하는 것을 제대로 서술할 수 있도록 그 교육과정이 구성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실 전근대와 근대의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전근대의 개념은 상당히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정치제도에서의 개념, 경제제도에서의 개념, 그 다음에 문화 분야의 개념.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 제1단원에서 전근대 사회의 개념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전근대 사회와 근현대 사회가 어떻게 연결되고 어떻게 달리 발전되었는가 하는 것이 충분히 설명되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 든다면은 전근대 사회의 국가가 왕조국가라면은 근현대 사회, 물론 근현대 사회가 시작되면서부터 민주국가가 설립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민주국가의 기본 개념이 무엇이고 그런 개념이 어떻게 해서 발전되어 나갔는가를 설명해야 되는데 전근대 사회만 설명하고 그 근현대 사회에서는 그냥 서양 제국주의 침략에 맞선 운동, 이런 것을 바로 근대 국가인 양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특별히 세계사적인 입장에서 근현대사를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서구 문명이라고 하는 서구 문물이 들어온 정도로만 설명을 하고 있지 정말로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지는 못해요. 그래서 성격에 보면은 세계사와 연관되어서 설명한다 말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은요, 전체적인 구조에 있어서 세계사가 하나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그 다음에 대한민국의 출발이 되는 카이로 선언,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는 유엔총회, 아무 얘기도 없어요. 단 한 번 나오는 것이 냉전체제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냉전체제에서 나오면은 1990년대 냉전체제의 붕괴에 대해서는 얘기해야 되는데 그건 또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말만 세계사와 연관 속에서 역사 서술을 한다고 되어 있지 세계사는 없고 그저 서양사, 그러면 서구 문물, 그저 기술 문명 들어온 것 정도로 이해하는 이런 이해를 가지고 지금 근현대사를 서술하고 있다. 이게 큰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성격과 목표는 뭐냐면 다양성과 타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성과 타자에 대한 이해. 저는 다양성 꼭 나쁜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가르칠 수 있죠. 그러나 이 다양성과 타자의 이해 전에 한국사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냐라고 하는 나를 가르치고 내가 형성되기 위해서 다양한 어떤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고 어떤 것들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됐는가 하는 것을 설명을 해야 대한민국의 줄기를 알 수 있는 것인데, 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타자에 대한 이해까지 있습니다. 여기서 타자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어요. 그런데 나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다양성을 얘기하고 내가 무엇인지도 설명하지 아니하고 타자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이 역사교육의 근본적인 방향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대한민국을 만든 근본적인 세력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고 대한민국의 탄생의 근본적인 정신을 얘기하지 않냐고 타자에 대한 얘기, 북한에 대한 이해, 이것만 한다면 나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서 남을 이해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지금 역사교과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 이번에 교육과정은 한국사 1, 한국사 2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정확하게 얘기한다면 한국 근현대사 1, 한국 근현대사 2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아마 학기 때문에 이 둘로 나눴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엉뚱한데 지금까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것을 시대 구분의 한 복판에 드는 거예요. 1930년대 중반에 중일전쟁 이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근현대사가 둘로 나눠져 버리고 맙니다.
물론 뭐 실수를 할지 여러 가지 것을 고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했다고 생각될 수 있지만은 이것을 배우는 학생들은 지금까지 말하자면 개항기 일제시대 때 대한민국 수립 그다음에 그 산업화 민주화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말하자면은 1930년대 중반 이전은 한국사 1, 30년대 후반은 한국사 2 이렇게 되니까 이게 무슨 큰 역사의 중요한 기점이나 되는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큰 위험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 근대 이전의 한국사 이해, 저는요 중학교 때 한국사를 전체적으로 개괄적으로 배웠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요약하는 것보다는 전근대사의 기본적인 개념이 뭐냐, 이 전근대사에 한국에 공통적으로 내려왔던 그 개념이 뭐냐를 잘 정리해 주는 것은 저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바로 그런 전근대 사회가 새로운 사회와 만났을 때 왜 붕괴될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지를 않고 있어요. 전근대사가 붕괴됐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전근대사만 쭉 나열했지 이것이 어떻게 붕괴되어서 새로운 시대를 기다리는가, 여기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이 문제고요. 그 다음에 근대국가 수립 노력에 있어서 제국주의의 열강의 침략에 맞서서 대응하고 근대국가의 전환을 모색한다. 그래서 서구 제국주의 침략과 그 다음에 우리의 저항, 이것을 기본 구도로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그 개항 이후 한국사를 근본적으로 잘못 이해한다고 봅니다. 물론 1870년대 이전에는 병인양요랄지 이런 걸 통해서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이 있었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이후 프랑스도 그렇고 영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어떤 나라도 한국을 식민지로 만들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사실 그냥 무역하고 선교하고 이런 정도지, 정작 우리나라를 괴롭혔던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 일본, 러시아가 우리를 자기 식민지로 하려고 했어요. 그럼 지금 한국사의 근본적인 과제는 말하자면 그 서양 제국 때 말하자면 우리 한국이 아니라 중국, 일본, 러시아 대 한국이고, 이 한국이 이 세 나라의 침략을 막기 위해서는 서구 제국주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것을 이기려고 했다고 하는 이 근본적인 구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서구 제국주의와 말하자면 우리의 대립으로 보려고 하는, 어떤 면에서는 막스가 얘기했던 역사 이해를 그대로 수용해가지고 한국사에 적용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단원이 일제 식민지 부분에 관한 것인데, 사실 이 부분의 가장 중요한 것, 일제시대 식민통치와 민족운동의 전개. 그러면은 일제시대 때 우리의 민족운동의 가장 큰 심볼이 뭡니까? 그건 3.1운동 아니겠어요? 그리고 3.1운동으로 만들어진 임시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교육과정에 3.1운동과 임시정부가 빠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뭘 나오냐면 다양한 민족운동에 대해서 설명한다. 그러면은 결국 3.1운동이 다양한 민족운동의 하나가 되어서 결국 사회주의적인 독립운동이나 그 3.1운동을 중심으로 하는 대한민국의 근원이 되는 자유민주주의적인 민족운동이나 다 똑같은 반열에 놓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우리 역사 교육과정을 보도하는 언론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얘기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지금 많은 분들이 자유민주주의 용어 빠졌다, 혹은 6.25 남침 빠졌다 하지만 이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3.1운동을 우리 민족운동의 핵심에 놓고 그것을 개성한 것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데 3.1운동과 임시정부가 적어도 이 교육과정에 나오지 않다. 옛날 교육과정에 다 나왔습니다. 3.1운동을 서술하고 임시정부를 서술해야 된다고 하는 다 나왔는데 이번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 1920년대 말에 있는 협동전선, 쉽게 말하면 신간회를 많이 쓰라,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간회를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좌합작을 했기 때문에 신간회를 얘기를 하는 것인데, 사실 신간회가 왜 해소됐습니까? 우파가 잘못해서 신간회를 해소된 것입니까? 우파가 세력이 크니까 좌파가 그것을 해소시켜버린 거예요. 이런 점에서 말하자면 좌우합작을 역사의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역사학계는 한국사의 중심을 북한의 좌익을 중심에 놓을 수는 없죠. 대한민국 역사가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진 대한민국 세력을 놓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중간파, 소위 좌우합작, 이것을 역사의 중심으로 놓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사 특유의 아까 얘기한 것처럼 중일전쟁 이후를 한 단어로 만들어가지고 독립국가 건설을 위한 목적, 이렇게 해서 뭐라고 나오냐면 국내외 민족운동이 독립국가를 위해 노력한 공동의 노력을 추구하였음을 탐구하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말에 일어난 모든 독립운동을 뭉뚱그려가지고 다 똑같이 독립운동을 위한 노력으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의 큰 꼼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는 임시정부를 설명하려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임시정부를 정확하게 설명한다면은 김구 선생을 중심으로 하는 임시정부의 주도 세력이 김원봉 세력을 약간 수용한 것입니다. 이것을 좌우가 대등하게 합작한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말은 1945년 해방되었을 때 바로 합작했던 그 사람들이 우리 임시정부 탈퇴한다. 그리고 김원봉 그 세력이 임시정부를 부정하고 나왔습니다. 좌우 합작인데 이 합작은 어떤 합작이냐면 우리 민족주의 전선이 주도하면서 말하자면 좌익을 일부 수용한 것인데 그나마도 이제 해방되어서 소련이 힘을 갖게 되니까 우리 같이 못한다. 그러고 한 거예요. 이것을 역사의 중심에 있다 놓는 것이고, 그래서 해방 이전에 다양한 민족운동, 어떤 것은 오늘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자유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한 민족운동도 있고 어떤 운동은 공산주의를 만들기 위한 운동도 있는데 이걸 문둥그려가지고 하나의 통합된 독립국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독립운동의 좌익적인 독립운동, 사실 중도 좌파 혹은 온건 좌파 이런 세력들을 역사 교과서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상당히 중요한 음모가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의 발전. 그런데 이 단원 제목이 대한민국의 발전인데 아니 시작을 해야 그 다음에 발전하죠. 그러니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발전. 그래서 대한민국의 건국이라는 말이 그렇게 부담스러우면은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이라고 해도 좋다. 왜냐하면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박사가 그 기념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오늘 행하는 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민국이 새롭게 탄생한 것을 8월 15일 날 1945년 8월 15일 날 탄생이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 이렇게라도 해야지. 그냥 대한민국의 발전을 그래서 언제 시작했는지도 모르는데 발전 이렇게 하면 이게 교과서가 이게 되겠습니까? 애들이 볼 때 선생님들이 이렇게 뭐 문장도 제대로 못 쓰나? 이런 생각을 할 거 아니겠어요, 이게.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통일정부 수립을 위한 노력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을 비슷하게 쓰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 다음에 나가서는 미국과 소련이 분단체제에 끼친 영향에 초점을 둔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의도는 말은 대한민국이 만들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어떻게 분단이 되는가 이 과정을 설명을 하고, 그런 과정 가운데서 이 이승만이나 미국 때문에 이 나라가 통일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하도록 만드는 것이 이 부분의 중요한 과제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어마어마한 음모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분단 체제를 확고하게 하는 데는 소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거예요. 38선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그냥 군사 작전선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련이 먼저 그것을 그 경계선으로 만들어가지고 교통을 못하게 만들고 1945년 9월 20일 날 스탈린이 북한에 먼저 정부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런 사실은 다 빼버리고 그 나중에 한 45년에 소련이 분단체제를 확고하게 한 것은 빼버리고 그것을 막기 위해서 남한까지 공산주의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1948년 어쩔 수 없이 남한만이라도 정부를 만든 것을 분단체제의 출발이라고 하는 이런 역사 이해를 가지고 지금 역사를 쓰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분단체제의 극복이 무엇을 이제 주로 하이라이트로 하느냐, 미소공동위원회, 좌우합작, 남북협상 이런 것들을 역사의 중심에다 놓고 그 다음에 4.3 사건, 그 다음에 뭐 이런 그 여수 반란 사건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지금 역사 교과서에 보면요, 대한민국이 한복판에 있고 앞에 남북합작, 좌우합작, 그 다음에 그 남북협상, 그 다음에 뒤에는 4.3 사건, 여순 반란 사건. 그래서 대한민국 수립은 이 양 세력에 의해서 포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교과서의 대한민국 수립은 말하자면 이 세력들에 의해서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민국을 역사 교과서에서 우리가 해방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6.25 전쟁은 북한이 남침을 해서 대한민국을 지킨 것입니다. 그러나 그냥 앞으로도 그냥 지키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을 해서 미국과 손을 잡고 한미동맹이 맺어짐으로써 말하자면 대한민국이 그 안전을 확보하게 되고 그래서 모든 경제적인 발전이랄지 민주주의 발전이 가능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6.25 부분에 대해서 가장 포커스를 두는 것은 6.25 전쟁이 어떻게 분단을 고착화시켰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미동맹으로 인해서 남한이 공산주의 침략에서 안전하게 되고 대한민국이 어떻게 그 뒤에 민주화를 이루고 산업화를 이루고 세계적인 나라가 됐는가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분단의 고착화 여기에 강점을 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역사 교과서를 가지고서는 그 뒤에 역사가 제대로 설명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화와 산업화가 얘기하고 있는데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민주화를 얘기하려면요,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그 민주주의 국가, 우리가 세운 민주주의 국가는 이런 민주주의 국가인데, 이승만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잘못했고, 박정희가 어떻게 잘못했고, 이렇게 설명해야 되는 것인데, 대한민국이 어떤 민주주의인가는 설명이 없고, 그냥 독재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그 뒤에 나오는 민주주의에 대해서도, 민주주의도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민주주의가 있는 것이고, 사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도 있어가지고, 오늘날 대한민국에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정의를 하지 아니하고 지금 정복적인 사람들도 민주주의라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화를 얘기하는 것은 중요해요. 사실은 저는 독재 정권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화한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훼손시키고 이 사회를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는 그런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도 여기 지적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마지막 단원이 민주주의의 성숙과 평화를 위한 모색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신자유주의 문제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자유주의 문제를 얘기하려면요, 냉전체제의 붕괴를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가 몰락을 했고, 그래서 냉전체제가 붕괴되었고, 그 힘을 가지고 이제 자유주의가 나왔는데, 이 신자유주의만 얘기하지, 그 앞에 냉전체제가 왜 붕괴됐는지, 공산권이 왜 몰락됐는지, 공산권의 몰락을 얘기하면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1948년 자유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설립된 것은 잘 됐다. 소련을 미국이 공격해서 무너진 것이 아니잖아요. 자체적인 모순에서 망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냉전체제 1990년대쯤의 역사에 이르러서는 1948년에 우리가 선택한 선택이 잘 된 것이다. 이것을 얘기를 하고, 그러나 지나친 자본주의랄지 이런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좋지만은 이런 점에서 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대책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이 한국 근현대사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어야 되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번 교육과정으로서는 그런 목적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교육부는 역사가들에게만 맡겨놓지 않냐고. 여기는 정치사도 있고 경제사도 있고 문화사도 있고 종교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팀을 꾸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새로운 대한민국 이 교육과정 핵심에는 대한민국이 어떤 근원을 가지고 있고 근대사회와 더불어서 어떻게 민주국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꿈을 가졌고, 그 꿈이 어떻게 3.1운동에서 어떻게 표현되었고, 그 꿈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만들었고, 6.25를 통해서 어떻게 극복했고, 그 다음에 산업화 민주화를 통해서 어떻게 오늘에 왔는가. 이 대한민국이 키워드가 되어서 성취규전에 앞으로 새로 만들어진다면 새로 만들어지는 그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에는 대한민국의 기원과 발전과 실현을 잘 설명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그런 교육과정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